전자제품 강국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하지만 전자부품 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거대한 인프라와 저렴한 인건비에 부품 제조 기업들은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는데 20년간 각종 전자부품을 생산해온 KP전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으며 실패의 쓴맛을 본 적도 있지만 이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만큼 단단해졌다는데 그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 김인기 대표, 그리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와 같은 공동대표 박승자 씨. 허벌판에서 다시 일어선 작지만 의미 있는 그들의 창조경제 스토리를 들어본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산업단지. 작은 사무실과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 KP전자가 자리 잡고 있다. 한때 연매출 20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기록했던 KP전자. 박승자 대표가 홀로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회사의 사정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짐작케 한다. 과연 KP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IMF 때 빚졌던 거를 또 7년 만에 다 그 빚을 채무를 갚고 다시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미 2004년도 정도가 됐어요. 2004년도에 이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제가 공장을 좀 큰 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공장을 확보해야지만 큰 거래처의 오더를 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서 제가 공장 확보를 진행한 게 기포공장을 그때 사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 거금을 들여 투자한 공장은 빚더미에 화근이 됐고 20여 년간 쌓아온 일터는 1년 만에 공중분해됐다. 가족의 행복과 함께 모든 꿈도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죠.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공장에 있던 지하로 다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세진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있는 버릇이지만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많이 피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때 아마 그 버릇이 생겼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16억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방황도 많이 했다. 하지만 부부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마침 한 재능기부 단체에서 진행했던 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용기를 얻게 됐다는데 결과적으로 KP전자는 현재 연매출 5억 원 정도의 작은 중소기업으로 발돋움 중이다. 과거의 명성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다시 이런 날이 왔다는 것도 그저 꿈 같다는 두 사람. 하지만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터라 새로운 도전은 조심스럽기만 했다. 늘 해오던 전자부품 생산만이 살 길이었다. 좀 더디게 일어나더라도 작은 부품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KP전자의 주력 제품인 와이어 하네스였다.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기계 장비에는 내부에 전자회로를 연결시켜주는 전선이 있다. 전기나 제어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전선은 필수 부품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전선을 와이어 하네스라고 한다. 와이어 하네스는요, 모든 전기 제품이나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전기 신호나 전원을 공급해주는 장치인데요. 전선 양단을 가공하여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각종 전기 전자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분비하는 와이어 하네스. 차량 시스템의 제어 창구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보니 전선의 품질은 자동차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기에는 단순한 작업처럼 보여도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신중한 작업이라는 얘기기도 하다. 아무래도 색깔이요, 빨주노초 파란복이 있으면은 그 회로의 하우징이 맞게 껴야 되는데 맞게 끼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가전제품에 꼈을 때 불이 안 들어오거나 불량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회로 검사나 유관 검사를 합니다.
하루하루 다시 도전한 결과 KP전자는 재기에 성공한 중소기업으로 주목받을 만큼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다. 기술 개발은 주로 김인기 대표가 하는 반면 영업이나 외부 활동은 박승자 대표의 몫이다. 각자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런 부부에게 공통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건 회사의 미래였다.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전자부품이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도 둘만의 철칙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우물을 파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해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손대다 보면 뭔가 이뤄내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의 고집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20년 넘게 사업을 한 그 주위에 그 인맥이나 저희 거래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견뎌온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와이어 하네스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품이 사용되어지는 곳의 온도, 주변 환경 등에 따라 생산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자동화 라인을 새로 바꿔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 자동화 라인보다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인건비가 저렴한 시장으로 산업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사를 다시 일어서게 한 와이어 하네스에 대해 자연스럽게 고민이 시작됐다. 저희 와이어 하네스는 동남아나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 경쟁력이 약해서 다른 제품을 찾다 보니까 슬림링이라는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슬림링을 제작하여 봤기 때문에 거기에 단점을 보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지금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때 커다란 위기를 겪었던 KP전자. 김인기 대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자신들만의 탄탄한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R&D 기술개발 사업 과제에 도전했고 개발자금 1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렇게 시작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바로 슬립링이었다. CCTV 업체를 거래하게 됐어요. CCTV 업체를 거래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분량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슬림링 쪽의 부분을. 이 부분을 보완을 시키면 이게 잘하면 대박 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인기 대표님은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이상하게 남의 하청만 계속할 게 아니라 한번 기술 개발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 작년에 마침 이제 재창업하는 기업에 정부에서 재창업 전용 기술 개발 R&D 자금을 좀 풀어줬어요. 슬림링은 360도 회전하는 CCTV와 같이 회전하는 전자제품이라면 어디든 들어가는 부품이다. 로봇 청소기, 전기 히터 등의 가전제품에서부터 산업용 로봇과 반도체 장비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한 아이템이다. 현재 개발은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성능 인증을 거쳐 양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한 슬림링은 무엇보다 값싼 중국산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데 슬림링은 특히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에 전기 신호를 전송할 때 전선이 꼬여서 생기는 방해가 없어야 한다. 회전형 커넥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 전류, 회전 속도 등에 따라 설계가 이루어진다.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설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김인기 대표 혼자 도맡아 왔는데 박승자 대표는 그 점이 내내 마음에 걸린다. 편하게 휴가 한 번 못 준 거. 정말 내가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미안한 감이죠. 어디 한번 편하게 가라고 못하고. 당신 일 있으면 일을 해야지 어디를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못 벗어난 거. 공장에서 절대 못 벗어났거든. 그 이제 마누라 욕심에 김인기 대표가 워낙 심성도 착하다 보니까 들어주는 편이다 보니까 그냥 일 자체를 그냥 즐기면서 한다고 공장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지금 제가 와이프 입장에선 너무 미안하죠. 남편한테. 기업을 운영해 오면서 가장 큰 풍파를 만났지만 혼자가 아닌 둘이었기에 더 빨리 일어설 수 있었다. KP전자와 같은 작은 부품회사의 약진이야말로 전자제품 강국을 지탱하는 큰 힘이 아닐까.
KP전자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P전자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입니다. KP전자의 창조 경제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이다.